미주미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 장우석 부사장의 2023년을 대비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항영 위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테마.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적정주가 평가와 기업 선별법까지. 그럼 10월 8일 토요일에 만나요. 수강 신청은 검색창에 투자공간 세미나를 입력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벌써 6시 4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해가 좀 늦게 떠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으신 분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저도 자꾸 알람을 3분 더, 4분 더 이렇게 맞추다가 약간 또 급하게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넘어지거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 제가 이제 교수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뭐 당연히 그 투자교실도 IR 관련해서 어떻게 뭐 투자에 활용을 하는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은 퍼가 높을 때 사라. 결론적으로 뭐 지금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바닥권으로 보이고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고성장하는 IT 기업이지만 그쵸. 반도체는 여전히 경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경기 관련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경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들은 실제 기업이 적자를 내거나 삼성전자 적자는 안 내죠. 하지만 네.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퍼를 얘기할 때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모가 아주 위축 줄어들었을 때가 실제 매수하기의 적기인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내부 가이던스나 이제 외국 주권사들 보면 2023년 이익 추정치를 엄청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퍼를 봐야 되는데 네. 이제 금년 벌써 10월이니까 그럼 퍼가 한 12배, 13배 가까이 돼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장 퍼가 높아져서 우리가 그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매력적인 그런 국면에 좀 들어온 거 아닌가. 보통 그리고 또 주가는 기업 이익을 조금 선행하니까. 네.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관련한 이야기를 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어제 밤 거의 12시 다 돼서 네. 자료 공유해 주셔서 예. 새벽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는 뭐 미리 대충 정하고 네. 우리 여행커님한테 이제 사전 승인을 예, 받지만 좀 이제 변동이 실제 요거를 있었어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네. 어제 좀 늦게 작업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게 뭐 일반 공개된 그런 컨퍼런스는 아니었는데 네. JP 모건 자산운용의 그 아시아 수석 전략가가 그 온라인으로 어제 발표회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또 누가 부탁을 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결론은 국내에서 많이 걱정을 하지만 한국은 펀더멘털이 워낙 좋아서 금융 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리스크가 앞으로 돌발 악재가 항상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히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네.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게 그 시티증권 그 네이버를 그 매수해서 매도로 매도. 전격 하향 조정했는데 네. 제가 뭐 국내 그 증권사에서도 뭐 헤드를 했었고 이제 외국 회사에서 했는데 이제 어떻게 리서치를 운영하고 이런 걸 바꾸는 거 아는데 조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외국 증권사 그러면 막 맹신을 하는데 그쵸.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경험이 적은 분들이 왜냐하면 주식 부문이 다 적자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외국 증권사들이. 그래서 조금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32만 목표 주가가 17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건 제가 가정을 또 들어가서 다 봤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네이버의 성장성이 많이 떨어져서 과거 같이 우리가 밸류하면 안 된다는 건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뭐 월가의 가장 핫한 뉴스,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다시 인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트위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날린 걸 보면 뭔가 슈퍼 앱 같은 걸 자기는 지향을 하겠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근데 자세한 건 안 밝혔어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알게 될 것 같고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분이 테슬라와 트위터의 실제 비즈니스 관계는 별로 없잖아요. 시너지 없고 그래서 한국 같으면 테슬라를 이렇게 이용해서 인수를 했을 텐데 결국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관심 있는 분야에 회사랑 시너지가 없는데도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와 차별화되는 측면에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선 거버넌스는 C 등급을 받는데 그래도 회사 돈과 내 돈을 구분을 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좀 차이가 돼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새로 상장된 주식이 우리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 자동차의 그 정수, 엔지니어링의 정수인 폴쉐가 지난주 독일에 상장이 돼 있고 이 회사 종목 코드도 P, 폴쉐의 P하고 911이에요. 상장 주식도 9억 1,100만 주가 상장돼요. 그래서 아니, 조금 일부러 맞췄나요? 재밌는 그 얘기가 있어서 뭐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대담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이제 우리 국내 경제에는 문제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뭔가 투자를 유발시킬 만한 그런 환경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타이후이라는 그 이제 홍콩에 있는 그 JP 모건 자산 운영의 이제 아시아 전략 총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내 그러니까 뭐 한 20년 넘게 한 분이니까 한국 로컬에서 어떤 걱정을 하는지 잘 아니까. 근데 하여간 한국은 경제랑 기업 펀드멘탈이 아주 튼튼하다. 그래서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는 미국 달러가 강한 거지 한국의 펀디멘털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건 아니어서 우리가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 통화가 지금 다 절하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너무 국내에서 걱정을 많이 하지는 말라. 하지만 원화 추가 약세 가능성은 왜냐하면 아시아 통화가 다 요즘 다 약세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요즘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1998년에 한국 포함해서 아시아가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지금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 뭐 장차관급들이 그 당시에 사무관 이런 주니어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몸소 자기들이 겪어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잘 대처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기준금리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올리지만 10년 국채 금리는 4% 정도가 피크라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리스크는 크게 없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많아서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보다 리스크가 더 많다. 근데 이제 큰 그림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런 요약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을 리스크로 좀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안 나눠져 있다라는 거는 그게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무엇이 네. 있을 수 있다. 항상 이제 그런 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오니까 이제 리스크를 볼 때 제가 이제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중동 전쟁이었을 때 그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그 럼스필드 이분이 이제 전쟁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에 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잘 임해야지 사망을 안 하죠. 그래서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리스크. 뭐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런 건 다 아는 리스크죠. 두 번째는 인지는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겠지만 언제까지 올릴지는 우리가 모르죠.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지 모르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알지만 얼만큼 안 좋아질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 리스크를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혀 지금 생각 못 하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할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정학적인 리스크,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유럽이 에너지 지금 이제 그를 되게 그 쫄라매서 겨울을 넘기려고 하는데 올 겨울에 유럽이 아주 춥다면 그건 진짜 아주 그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영국에서 이번에 채권 시장 사고 터진 것처럼 로컬한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그 금융시장에 표출되는 거. 한국 같은 데도 최근에 보면 정치적인 그러한 그 대결 국면이 결국 그 금융시장에 도움은 안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unknown. 그러니까 진짜 별로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 계산을 안 하고 있는 리스크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미국이 지금 상당히 세게 브레이크를 거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러시아가 붙어서 그 200만 그 배럴 그 원유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는 오페크가 상당히 우리 서방에 되게 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유가도 과도하게 안 올리고 적정한 선에서 그래야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그 원유에 대한 그 수요도 계속 있고 그래서 윈윈 정책을 추구를 했는데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도 워낙 개성이 강하고 바이든하고는 좋지가 않죠. 그다음에 푸틴하고 붙어서 반대 진영에서 독자적인 그런 논리를 구축하는 게 더 이게 뭐 리스크가 더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런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연례 보고서, 상장 기업들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할 때 대만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거기 이제 나열하게 항상 미국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그런데 거기에서 대만을 언급한 게 횟수가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만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엔 없던 것들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사고가 터질 개연성. 그러니까 얼마 전에 2주 전에 뭐 영국 채권 시장도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지만 좀 사고에 가까웠고 그래서 그 이런 점들이 저는 크게 보면 S&P가 3,500에서 4,000이 어느 정도 적정한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파웰도 좀 본인이 희망하는 밴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사고의 리스크가 내년 여름까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뭐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는 혹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저기 심해에 문제는 있지만 언제 이게 튀어오를지 모르는 그렇죠. 잠재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해서 시장을 무한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내내 시장을 가장 국내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 내에서 뜨거웠던 종목이 네이버인데 외국계 증권사,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인데 국내에 있는 애널리스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시티가 뭐 미국 5대 증권사 중에 하나고 이제 이런 대형 증권사는 한국, 홍콩, 뭐 일본, 뭐 아시아의 한 10개국에 다 이제 리서치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뭐 여기는 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5명에서 한 7, 8명 애널리스트를 보유를 하고 네이버가 뭐 초대형 시가총액 종목이니까 이제 커버를 하죠. 근데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갑자기 매수에서 매도로 바꿨고 목표 주가를 제가 여기 이제 자료를 구해서 찾아보니까 2달 전까지만 해도 한 33만 원이었어요. 매수로. 근데 갑자기 17만 원으로 꺾었는데 바이에서 셀로 바꾸는 일은 가끔가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근데 이제 이 논리를 봐야 되는데 이 그 목표 주가를 뭐 퍼 기준으로 뭐 한 뭐 25배, 30배 하던 걸 갑자기 22배로 이제 낮췄더라고요. 그 이유가 미국의 내년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알파벳이 15배에 거래되고 메타가 10배에 거래되는데 네이버가 뭐 한국 비즈니스 위주로 하는데 성장성이 특히 최근에 떨어지고 이게 퍼가 뭐 20몇 배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세계 최고의 SMS 기업이
메타 같은 경우도 퍼가 한 10배 좀 넘는데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꺾었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 외국 증권사 같은 데는 이제 리서치 프로세스가 이래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내가 뭐를 발간하고 싶으면 본인이 글을 써서 그 의견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아시아 리서치 커미티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들이 들어가서 짧게 글을 보고 코멘트를 해주는데 이제 과거보다는 이 주식 부문이 이익이 안 나고 다 적자예요, 외국 증권사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시니어들 리서치 헤드건 애널리스트건 고용을 못 합니다. 없다. 그래서 그럼. 이제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외국 증권사 리서치가 뭐가 바뀌었다고 여기에 너무 그 휘둘릴 난리 필요는 나잖아요. 절대로 없고 이런 것도 과거에 보면 제가 헤드를 할 때면 엄청 저한테 많이 혼났겠죠. 그동안 뭐 하고 왜 갑자기 이걸 바꾸냐. 그리고 네. 이것은 본인이 이익 하향 조정은 10%밖에 안 했어요. 네. 목표 주가를 바꾼 건데 실제 그동안 보면 메타랑 알파벳은 이 수준에서 거래된 지 한 1년이 됐습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꿨는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실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알파벳을 진짜 20배 미만의 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퀄리티 측면에 있어서 그 정도에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서학개미건 동학개미건 자유스럽게 미국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고 국내 주식 살 수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넓게 가령 투자라는 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가장 좋은 기업을 내가 장기 보유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요와 관련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이런 리서치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알파벳 특히 이제 메타가 구조 조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메타가 제가 뭐 여러 경로로 들어도 인원을 한 5에서 10% 정도 감원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상여금도 아마 많이 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극심한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두 회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대부분 그 시장은 이 두 회사는 이제 온라인 광고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면 매출이 감소할 걸로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이분이 좀 경험이 되게 많은 분인데, 근데 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에. 자, 이런 거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항상 주가를 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일으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 냈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우르르 무너지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네이버가 그 미국 회사를 표시마크 인수하기 전에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또 때마침 이거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렸어? 그럼 뭐 표시마크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았는데요. 약간 뭐 그거는 오비 일학인 것 네. 같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글을 쓰려면 이렇게 내려면 며칠 전에 글을 내고 특히 이렇게 많이 꺾는 거면 그다음에 그 커미티는 보통 그 전날 열립니다. 발표되기. 그래서 그거는 약간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자, 관련해서 또 이제 내부 사정을 또 면밀히 알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위터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이제 목에 약간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머스크가 원래 4월에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여름에 꺾었고 다시 재판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수하겠다 그러는 게 양쪽 다 미국 최고의 변호사를 지금 다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스크의 변호사가 이것은 재판 가면 확실히 진다. 그래서 이제 인수하라고. 그래서 원래 본인이 얘기했던 가격, 그러니까 54달러, 금액으로는 440억 달러죠.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좀 기다려서 그 지금 인수를 했으면 이제 경쟁사인 트위터는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경쟁하는 메타나 알파벳 주가 빠진 걸 놓고 보면 원래 이제 지금 계약을 했던 54달러가 아니고 30달러에 인수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의 펀딩의 상당 부분은 테슬라를 파는데 테슬라 주가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자충수를 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약간 이분이 약간 운을 띄운 게 자기 트위터에 보면 트위터를 내가 산다는 것은
그 X라는 X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어떤 슈퍼 앱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X로 가는 그러한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3년 5년 후에 뭔가 대단한 자기가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미 트위터의 많은 임직원들은 떠났고 본인들은 새로운 그 판을 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새로 사람들도 많이 고용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440억 달러 총 인수 금액 중에 지금 돈이 모자라는 게 130억 달러. 이제 이것을 그 채무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를 해주겠다고 그러는 데가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뭐 바클레이 이런 데인데 이제 그 양측이 지금 법률적으로 약간 그 다툼을 보이는 게 일론 머스크는 이 130억 달러의 그 debt financing 돈을 빌려서 인수하는 거가 조건이 돼야지 충족이 돼야지 난 인수했다는 것을 이제 서로 그 인정을 하는 그 계약 변경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모건 스탠리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고 앞으로도 M&A를 많이 할 IB 사업부의 가장 중요한 고객한테 돈을 당연히 빌려주겠죠. 그래서 네. 저는 딜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54달러가 계약 주가인데 주가가 5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9달러로 밀렸죠. 그렇죠. 이것은 약간 일부 월가에서는 딜이 깨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반영하는데 뭐 당연히 월가의 큰 은행들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빌려줄 겁니다. 네. 담보도 작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테슬라 너무 훌륭한 회사인데 훌륭하지만 리스크는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내내 강조했던 5대 리스크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일론 머스크 키맨 리스크. 네. 최대의 자산이지만 역시 리스크가 있고 연례 보고서 테슬라를 보면 그 이제 미국은 연례 보고서에 항상 앞부분에 한 1, 20페이지 리스크가 이제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집단 소송을 안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작성한 문구이긴 하지만 투자가들은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는 100% 본인이 테슬라에 신경을 쏟고 있지만 100% 거기에 전념하는 건 아니고 스페이스X나 다른 데에도 관여를 한다. 그리고 뭐 이분 자식들도 많으니까 여기저기 저 인사라도 하고 전화도 한번 돌리려면 바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트위터를 한 70조 원을 두고 자기 돈으로 인수를 100%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걸 만들려면 작품을 만들려면 본인이 아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테슬라도 지금 50%씩 매년 물량을 증가시키면 되게 그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는 리스크가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하여간 너무 과도하게 또 빠지면 그거는 또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는 계속 상존하고 오늘 미국에서 나온 게 그 테슬라가 그 캐시플로우가 워낙 좋아지니까 그 신용 등급을 S&P가 더블 B에서 트리플 B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칩 스테이터스로 정크에서 올라가서 그래서 뭐 되게 좋다는 건데 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이제 주주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너무 뭐 왜 이러냐. 하지만 결국 이분은 자기가 개인적인 관심이 있던 트위터를 자기 돈으로 100% 인수를 하거든요. 테슬라를 시켜서 인수를 하게끔 미국은 이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가 독립적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말에 신문을 보다가 그 이마트가 그 나파의 가장 그 명문 와이너리인 쉐이퍼 저도 이게 좋아하는 한 200달러, 300달러 하는 데를 3천억 이상 주고 연초에 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오너 이분이 개인적으로 와인을 좋아하지만 이마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너무 부동산도 많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와이너리를 자기가 좋으면 개인적으로 사는 거지 회사를 시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되게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LVMH가 그 조지 펠프스라는 그 와이너리를 인수를 했는데 LVMH는 시가총액이 400조, 500조 원 회사인데 거기가 몇천억짜리를 사는 거랑 지금 시총이 2조인 회사가 몇천억짜리 와이너리를 산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국내 이마트 주가를 1년, 10년을 보면 무조건 지금 지금 남쪽으로 계속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보통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좋지 않다고 미국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 돈, 주주 돈하고 내 돈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그런 기본 개념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예. 제가 살짝 궁금한 건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지분을 사기 위해서 테슬라의 지분을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식 계속 팔고 그 있죠. 돈이 이제 개인 돈이긴 하지만 테슬라에 우리 투자하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파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이 돈을 일단 뭐 구조 팔아서 그렇죠. 그게 개인 돈이지만 개인 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네. 테슬라가 트위터를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면 주가는 아마 더 많이 빠졌겠죠.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 독일 시장의 상장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 네. 텐데 지난주에 폴쉐가 상장이 됐고 이미 그 경쟁사인 이제 페라리가 밀라노 이태리랑 NYS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쉐는 시총이 100조 원이 좀 넘고 페라리는 한 50조 원인데 슈퍼카는 여기 그림 띄워주시면 여러 가지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네. 고객 충성도가 높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이익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제 폴쉐 IR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 나오는 그 자료들인데 네. 슈퍼카이지만 30만 대를 생산하는 규모의 경제가 갖춘 아주 독특한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그 페라리, 폴쉐 이런 슈퍼카들 만드는 회사는 명품 회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LVMH, 케어링, 구찌를 갖고 있는 에르메스. 근데 이런 데가 퍼가 한 20배에서 40배 되거든요. 그래서 폴쉐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고 한 15배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독일에 상장된 회사니까 한번 조금 뭐 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포르쉐를 사고 싶고 페라리를 사고 싶다면 차보다는 주식을 사라. 차를 사기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는 이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르쉐 상장 이야기까지 확인해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희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